최근에 제 영상이 마인드셋이나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당연한 것 같습니다. 이게 기법이나 프로세스라는 거는 특정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디테일한 분석이 있어야 그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. 항해를 하게 하고 싶다면 배를 만드는 걸 가르치지 말고 뭐 바다를 보고 꿈을 키워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? 상위 관점에서 마인드셋이나 태도 그게 갖춰지면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견고한 기준점이 됩니다. 기준점이 확보가 되면은 디테일한 상황들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, 판단을 제대로 내리면 제대로 된 솔루셔닝이 되고. 마인드셋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일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율성에 대한 얘기입니다. 월급 루팡과 자율성을 가진 사람의 생산성은 저는 100배 정도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. 회사에서 월급 루팡이 생기는 원인, 꼰대가 발생하는 원인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월급 루팡이 생기는 원인은 일단은 자율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. 자율성이 왜 사라졌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자율성이 사라지는 이유는 이 사람이 납득을 하지 못하는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자율성이 사라졌을 거예요. 처음에 입사를 하면서 내가 처음부터 월급 루팡 해야지,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뭐 자율적인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월급만 받고 지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입사를 하는 사람은 결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처음에는 누구나 의욕이 넘치고 내가 내 능력치를 발휘하고 싶어서 입사를 하겠죠. 근데 입사를 해놓고 보니까 뭔가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, 위에서는 억지로 뭔가 이상한 일을 하라 그러고, 제가 지금 여기서 표현한 것도 이상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. 내 입장에 봤을 때 이상하다는 얘기는 내가 그걸 납득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. 이런 일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람은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,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, 포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. 포기를 하거나, 포기를 해서 뭐 조용한 퇴사 이런 얘기 요즘에 나오지만, 포기를 해서 월급 루팡으로 지내거나 또는 퇴사를 하게 되겠죠. 이건 납득이란 게 얼마나 중요하냐. 뭐 학창시절에 껄렁껄렁한 친구가 한 명 있었다 쳐요. 얘가 갑자기 와가지고 나한테 야 신발끈 좀 묶어줘 라고 한 겁니다. 기분이 안 좋겠죠. 근데 얘가 손을 딱 봤더니 손에 두 손 가득 막 짐을 들고 있어가지고 얘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. 또는 얘가 어디서 뭐 다쳤는지 팔에 깁스를 내가지고 손을 못 쓰는 상황인 겁니다. 그 상황을 봤다면 얘가 일진이고 껄렁껄렁한 애라도 저는 친구가 신발끈 묶어달라 그러면 풀렸으면 도와줬을 거예요. 이 부분이 바로 납득이라는 얘기입니다. 우리가 일을 할 때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. 말도 안 되는 상황들, 이거를 진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라고 느끼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. 뭐 쉬우면은 비즈니스가 아니겠죠. 그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가 가치가 있는 비즈니스가 될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실제로 했을 때는 2달짜리 일인 거예요. 일정이 2주 앞으로 다가왔어. 더 이상 인력 충원은 없대. 이 일정은 절대 변경될 수 없는 일정이고 그때까지 반드시 해야 돼. 그러면 사람이 납득이 안 되겠죠. 아니 2달짜리 일을 왜 나한테 2주 안에 이걸 끝내라는 거야? 납득이 안 될 거잖아요. 그럼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상사가 시키는 일을 하는 척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근데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이 2주라는 거는 앞에 명절이 지금 있고 이 명절 안에 우리가 이 제품을 릴리즈해야 명절 특수를 누리면서 우리의 매출에 극단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서 그 이후에 우리 회사의 어떤 인지도나 투자를 받을 수 있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야. 원래라면 2달이 걸릴 수 있지만 여러분의 포텐셜을 극대화해서 2달 안에 하는 게 우리 전체를 위한 목표야.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설명을 했다고 치죠. 물론 이것조차도 납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이건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든 거고,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과도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. 이거 역시도 납득에 대한 얘기입니다. 내가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납득할 수 있는가? 근데 이 납득이라는 게 상식선에서 가능한 납득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. 2달치를 해야 되는 걸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2주 안에 릴리즈를 해내야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라고 들었을 때 상식에 맞는 얘기는 아니잖아요.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내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납득을 하는 것도 납득이에요. 나는 납득을 하면 상황 자체가 현실이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자발성을 발휘를 할 거고요.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상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. 모르겠고 야근을 하든 뭐든 해서 2주 안에 끝내야 돼.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러면 나는 그래 2주 안에 못 끝낼 것 같지만 그냥 시키니까 하는 척 할게 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됐을 때 일하는 사람은 월급 루팡이 될 수밖에 없다. 이거는 너무 필연적인 사실인 거죠. 꼰대가 발생하는 이유도
이유도 비슷한 이유예요. 중간관리자가 단위 업무자들한테 일을 이렇게 지시를 할 거잖아요. 2주라는 일정을 이 사람 머릿속에서 생각해낸 일정이 아닐 거예요. 분명히 더 위에서 경영진이나 대표가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.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중간관리자도 그거에 대해서 납득을 못한 거예요. 그럼 납득을 못하니까 이 사람도 야, 야근하든 뭐든 어떻게든 해야 돼, 해! 라고 말을 하겠죠.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2주 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와 이게 우리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과 지금 시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납득을 했다면 자기가 납득한 바를 팀원들한테 다시 납득을 시키는 게 중간관리자의 역할입니다. PM 역시도 그런 롤을 해줘야 되는 거죠. 근데 이 사람이 납득을 했든 아니면 납득을 못했든 결국은 단위 업무자한테 그 납득이 전달이 안 된 거죠.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중간관리자가 스스로 납득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거고요. 납득을 했지만 팀원들을 설득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. 공감 능력이 떨어지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지건 논리성이나 어떤 개연성을 설명하는 부분이 떨어지든 그런 이유로 납득을 못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회사에서는 항상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? 이 회사에서 내가 이런 일은 말도 안 돼서 이런 일을 겪을 수 없어서 이직을 해. 이직을 하면 그 회사에서도 다른 말도 안 되는 일이 항상 벌어집니다.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마다 명분을 만들고 논리를 만들고 하는 게 너무 힘들 수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중간관리자도 그냥 까라면 까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.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꼰대죠. 납득이 안 됐고 내가 설득이 안 됐는데 그냥 시키는 사람은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꼰대인 거예요. 월급 루팡이 발생하는 것과 꼰대가 발생하는 거는 동일하게 납득이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 이 중간관리자도 경영진에 의해서 월급 루팡이 된 사람인 거예요. 월급 루팡이 되다 보니까 팀원들한테 까라면 까라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고 그럼 이 사람은 꼰대가 되는 거고 구성원들은 월급 루팡이 되는 자연스럽게 좀비가 좀비를 물면서 새로운 좀비가 생기는 뭐 이런 과정이 이제 되는 거죠. 이 자율성만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다. 근데 그 자율성은 납득이 된 상황에서만 발휘될 수 있다. 납득이라는 거는 상식적인 상황에서의 납득이 아니라 챌린징한 그 상황 자체에 대한 납득. 힘든 건 알겠지만 납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다 라는 게 오늘 영상의 포인트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